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연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민아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탄핵날 함께하고 또 금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네요. 왜 이렇게 또 다운돼 계신지 얼른 그럼 뉴스 들어가 보도록 업된 할까요? 겁니다 이게. 네. 김민아 최대치 네, 하이텐션. 최대치로 업된 거예요 이게. 네. 김민아를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자, 얼른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죠. 네, 윤 헌재 막판에 뒤집혀 상심해 술 한 잔도 안 해.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씨를 만나서 만나서 들었던 얘기라는 거죠. 네, 이철우 지사가 어제 저녁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인데요. 이 지사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제 정치권 사람이죠. 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사람을 쓸 때 충성심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 주요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막판에 뒤집힌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 잔 안 하셔서 걱정이 된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 술을 안 마셔서 걱정이 된다라고 쓴 표현이 눈길을 끌고요. 파면 일주일 만인 내일 이제 드디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이 한남동 관저를 퇴거하고 아크로비스타로 옮기게 됩니다. 이 가기 전까지 관저 정치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이제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또 어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진을 몇 장 공개했는데 윤상현 의원도 함께였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나야 함께 가고 죽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국민들과 청년 세대들이 어떡하냐 이렇게 전했다라고 하면서 8대 0으로 이제 만장일치 판결이 난 헌재 판결도 이 수긍하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반민주적 폭거였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서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 의원은 오늘 대선에 출마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사실 당내 대권 주자들과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대선 자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철우 지사가 전한 윤석열 씨의 말이라고 하는 게 해석할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헌재 결정이 막판에 뒤집어졌다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어떤 정세 인식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소와 달리 술을 한 잔 하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까 김영하 기자가 눈에 띄는 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술은 끊어야죠 이제. 네. 강제로. 네,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상당 기간 못 마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평생 아닐까요? 사실 내란 혐의가 적용되면 네, 무기징역 최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평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평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상당 기간 못 마실 일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평생 못 마시니까 지금 많이 마셔둬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연습을 해야 되나요? 네, 지금부터 멀어지는 연습? 네, 익숙해져야 돼요. 네, 익숙해져야 돼요. 그 정도 중독이 됐다면 네. 지금부터 익숙해져야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빠져나오지 않으면 들어가서 사고 치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술을 안 먹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요? 막판에 뒤집혔다. 네, 헌재 결정이 막판에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세 판단도 맞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윤석열 월드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그 5대3 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윤석열 월드의 얘기예요. 윤석열 월드에서 처음부터 5대3으로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5대3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3인데 여기서 우리는 윤석열이죠. 3인데 5대3이면은 기각 아니냐. 그러니까 이기고 있기 때문에 자중하는 것이 좋다.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윤석열의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전제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5대3인 게. 안 맞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5대3이면 선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네, 잡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는 안 맞는 거지만 어쨌든 윤석열 월드에서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5대3이었어요. 계속. 그리고 윤석열 월드에서 5대3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막 짜 맞춰가지고 이게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처음에는 웃었죠 사람들이.
윤석열 월드에서는 5대3이지 뭐 그렇겠어? 근데 이게 선거기일 지정이 늦어지고 이러니까는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불안했죠.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제 눈덩이 굴러가듯이 커졌던 거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확인되는 것은 애초에 그 5대3론은 윤석열 월드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상심했다라는 거는 뭐 역시 상심을 하겠죠. 당연히 5대3이 확실했는데 뒤집어졌다라는 8대0이 결과가 나왔으니까는 윤석열 월드에서도 8대0이 나온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대3이 맞았는데 8대0이다? 그럼 뒤집어진 거죠 뭐 그게.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정도 얘기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네. 뭐 충성심이 중요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또 경북도지사한테 했다라고도 그거는 하더라고요. 평생 윤석열 인생의 평생의 키워드입니다. 그게. 예.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뭐 나는 조직에 충성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지만 최근에 중앙일보가 그 유료 콘텐츠에 이제 뭐 올리려고 쓴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그때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하고 이럴 때 좌천된 경험이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굴곡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이 인생이. 그때 이제 대전으로 쫓겨다녔잖아요. 그때 이제 본인이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막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 좋은 말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검사로서의 인생이 이제 끝나는 것처럼 되니까 다 없어지더라. 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을 쉽게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리고 요런 식의 얘기가 이제 있는데 요런 얘기와 더불어서 어쨌든 이 사람의 성향이 왜 윤석열 사단이라는 거를 계속 만들고 거기서 왜 대장 노릇하고 이런 식의 스타일이 왜 형성이 돼 있겠습니까? 사실 본인의 세계관이 그런 거거든요. 충성을 바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세계관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대장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한 세계관으로 인사를 했고 그러한 세계관으로 통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 여러 가지 광경들이 분명히 윤석열 정권 초기에는 한동훈이 황태자였는데 중간에 그냥 몇 대 두드려 맞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배신자가 되고 이런 과정이라는 게 왜 그랬는지가 이런 인식 속에 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네, 그 충성심이라는 키워드를 아직도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요. 이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예.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전한길도 얘기하고 전한길 씨도 얘기하고 나경원 씨도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줄줄이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대단한 얘기다. 어떤 네. 점에서요? 네?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윤석열은 끝까지 무언가를 할 것이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는 전한길은 뭐예요? 전한길 씨는 뭐예요? 예? 아스팔트 보수의 지금 행동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스팔트 보수에 적극적 영향을 미치겠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철우, 나경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어떤 당내 경선에 뛰어든 사람들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이 지금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내 경선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내 경선에도 내가 영향력을 미치겠다. 이거를 지금 보여준 거 아니에요 오늘?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오늘 조선일보에 이제 양모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양상훈? 예. 제목이 이래요. 50만 표 차이로 이기거나 500만 표 차이로 지거나 그런 글인데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닥터 스트레인지가 돼가지고 정말 온갖 미래를 이제 내가 보고 왔다 이거예요. 온갖 미래를 보고 왔는데 정말 그 타노스로부터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수, 정말 수천만 분의 1, 이걸 내가 보고 왔다. 몇 가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세 가지 조건. 첫째, 경선을 치르는데 경선을 치르고 나서 이게 뭔가 서로 이제 큰 잡음 없이 경선을 치러야 되고 서로 승복을 해야 된다. 서로 승복을 하고 뭐 네 가지 조건이겠네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서로 승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아주 아름다운 경선을 치르고 경선 후유증 없이 가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그런 적이 없다. 하지만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윤석열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 선거를 치르는데 무슨 뭐 내란이니 비상계엄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들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가만히 있을 태세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가만히 있을 태세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세 번째, 이준석 등과 단일화를 해야 된다. 단일화를 해야 돼.
뭐 근데 그건 이준석 의원 쪽은 뭐 안 한다고는 하는데 예. 그건 뭐 모를 일이니까 그거는 뭐 그래 가능성이 없진 않겠다. 근데 네 번째 이재명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오. 즉 뭔가 미래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반 이재명, 예? 이재명은 안 된다. 이 얘기만 해갖고는 앞으로 예? 이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 진다. 오히려 그것은 이재명 이제 전 대표죠. 이재명 전 대표한테만 이로운 길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돼야 닥터 스트레인지가 볼 때는 닥터 양트레인지가 볼 때는 예.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지 국민의힘이 50만 표 차이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중에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단일화를 뭐 한다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망했다. 예. 500만 표 차이로 진다. 500만 표요? 닥터 양트레인지의 예, 그 진단대로라면 예. 500만 표 차이로 진다 그러면. 예, 조선일보의 핵심 관계자의 시선에 따르면 예. 이미 500만 표 지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 윤석열이 일단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예, 예, 예. 예. 네, 그렇군요. 게다가 경호처 이야기 아까 잠깐 했는데요. 짧게 그것도 그래도 짚어볼까요? 네,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관들이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반발하면서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연판장 사태가 이 경호처 창설 6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뭐 지금의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라는 조롱 섞인 오명과 함께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하고요. 또 MBC 보도에 따르면 전체 경호처 직원의 3분의 1인 200명이 가까이 이제 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경호처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그냥 상식적으로 경호를 하고 뭐 이랬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아무리 그 모시던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비상식적으로 지금 경호를 하고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막어라 그러게요. 이렇게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호처 직원들은 당신도 나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한국일보 보도지 않습니까?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은 이제 내부에 이제 모 부장님이 있어요. 경호처 부장. 이 부장이 이 김성훈 차장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뭔 충돌이냐면 자,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평화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했다가 너 나가 이래가지고 대기 발령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김성훈 차장과 이 경호처의 이 윤석열, 김건희 라인들이 이 분이 풀리지 않아. 그래서 이 녀석은 경찰과 내통해서 우리 내부 정보를 유출을 한 녀석이야. 징계해야 돼. 징계 청구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 징계 청구한 거를 원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이제 제청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없지 않습니까? 네.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권한대행이죠. 그렇죠. 한덕수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덕수한테 올라가 있는 건데 이런 일까지 하는데 직원들이 볼 때는 계속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막아야 된다. 내보내야죠. 네. 넌 당신 나가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경호처라는 데는 뭐 익히 아시겠지만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보통 조용히 하는 데지, 조용히 일을 하는 데지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서로 뭐 충돌하고 이런 것이 없는 건데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는 갈 때까지 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이분들을 도와야 한다 그런 생각도 들고 빨리 김성훈이라는 이 김성훈과 이 이광우와 이런 이 윤석열 라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비화폰 서버도 이것도 안 내주고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뭐 불행하게도 영장이 뭐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빨리 수사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한덕수 관련돼 있습니다. 네, 한덕수 대선 출마할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차출론 나오고 있다고요. 네, 오늘 또 중앙일보 보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한덕수 대행이 이 과정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의향을 직접 물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대행이 여러 요구와 이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즉답을 피했다고 이 한덕수 총리 측의
소식통이 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이 한덕수 차출론에 힘을 보태는 좀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 주목이 됩니다. 현재 뭐 10명 정도의 현역 의원이 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돕기로 했다, 이런 국민의힘 의원의 말도 나오고 있고요. 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이 흥행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전 나온 또 보도가 하나 있는데, 이 중앙일보가 2023년 잼버리 대회를 또 소환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잼버리 화장실 변기를 이제 닦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당시 이 잼버리 사무총장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뭐가 대수냐면서 다소 미흡하게 대처를 했고, 또 한덕수 총리에게도 따졌다, 이런 내용을 또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한덕수 총리가 또 연일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페이스북에 이 상호관세와 관련해서 이 CNN 인터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다행히 상대국의 반응이 좋았다, 이런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한덕수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사건을 빨리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주심이 또 마은혁 재판관입니다. 네, 이제 차출설 나오고 있지만 사실 한대행은 대통령 복세 헌법재판관의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을 하면서 헌법농단이다라고 하는 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KBS 보도에 따르면은 어제 이제 취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이 헌법소원과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진행된 결과인데, 공교롭게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임명을 미뤄왔던 마은혁 재판관이 된 것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뭘요? 지금 전반적인 무리수라고 할까요? 사실 헌법농단이다, 이런 비판까지 있지 않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평가 말고 왜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 아주 진짜 대통령 나갈 생각이 있어 보입니까?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 이걸 하니까 예. 이런 일을 하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그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덕수 왜 그러지? 한덕수 이렇게 왜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그리고 왜 트럼프랑 전화를 하지? 왜 트럼프랑 전화를 한 다음에 CNN이랑 인터뷰는 왜 하지? 대선 생각이 있나 봐.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아침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그 다른 이제 캠프에서 오늘 막 이제 출마 선언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다른 캠프에서 당연히 우리 쪽으로 와야 될 의원들이 안 움직이네, 이런다는 거예요. 다들 이제 줄을 어떻게 서야 되나, 지금 한덕수가 출마를 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를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흐름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온갖 썰들이 지금 다 나와가지고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의심스러운 게 지금 이제 중앙일보 보도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당신 선거 나갈 거냐라고 물어봐서 내가 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고 결정한 바는 없다라는 여지를 둔 거잖아요. 예.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인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한덕수 이 대행이 나온다고 해서 당선이 되겠습니까? 가능성 없다고 보고 제2의 반기문처럼 될 거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볼 때 한덕수 씨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예. 저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플랜 A와 B가 있는 거죠. 플랜 A는 나를 탄핵하면 나는 탄핵당하기 전에 그만두고 그냥 대선 나갈 거야. 예, 그러니까 탄핵하지 마라. 요게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 실제로 탄핵을 하면 대선 나가는 방향으로 가겠죠. 예. 근데 이제 일정에 따라서 예. 국민의힘 후보로 나갈 수도 있고 없고가 갈릴 거잖아요. 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스케줄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못 나가는 스케줄이면은 뭐 무소속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한간의 이제 시나리오대로 나중에 단일화, 이준석, 한덕수, 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해서 단일화를 하든지 와. 뭐 그런 걸 그리든지, 이런 게 이제 플랜 B 정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나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마음은. 뭘 나갑니까? 나가봐야 이거는 총알바지밖에 더 됩니까? 지금 마지막 어쨌든 폼나는 거 하고 그냥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게 최선이지, 당선 가능성도 크지 않은데, 하지만 탄핵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선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거다, 이거는. 예, 그리고 플랜 A가 여전히 이제 저는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방패막으로 내밀면서 나 대선 나갈 수가 있어요라고 내밀면서 탄핵하지 마요. 출마가 협박이 되는 것도 참 특이한 현상이네요. 탄핵하지 마요. 하지만 그런 얘기도 다 필요 없고, 누가 그렇게 위헌적인 그러한 결정을 누가 하라고 시켰습니까? 누가 등 뒤에 칼 들고 누가 협박했습니까? 누가 협박을 해서 이완규라는 이런 분을 누구예요?
이완규 씨를 뭐 언제부터 알았다고. 네, 누가 네? 협박한 거죠? 윤석열이 했나 보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안 할 텐데 길어지면 싫어하니까 그 훨씬 이전부터 이 계획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훨씬 이전부터. 그래서 뭐 그 훨씬 이전부터의 계획은 뭐 다른 데서도 얘기했고 해가지고 얘기 안 할 텐데 아무튼 간에 그런 맥락에서 한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완규 씨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자가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덕수도 플랜 A, 플랜 B를 세운 것에 가까운 것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D 아이템이 하나 더 있어서 그거를 소개하기 위해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갈까요? 싫은 거지. 아니에요. 안 싫어요. 시간이 없을 뿐입니다. 네, 자. 이재명, 한동훈 대선 출마 선언. 네, 오늘 여야의 이제 여도 없죠. 예, 각각이 대선 출마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전 대표가 11분짜리 다큐멘터리 형식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 뭐 경제적 양극화 해결이라든지 정책적인 아젠다를 제시를 했는데 다만 이제 영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 따로 질의응답은 없었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서태지처럼 시대를 바꾸는 문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또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서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 이 당심을 의식한 듯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의 메시지는 전혀 없었는데요. 또 윤 전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좋은 정책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또 기회가 되면 연락드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주 내내 연일 이제 출마 러시가 쏟아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출마 의사를 또 표현을 했고요. 다만 그동안 이 가능성이 거론되었었던 원희룡 전 장관이라던가 이 박형준 부산시장, 김기현 의원이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양향자 전 의원이 개혁신당을 탈당해서 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한 후 대선에 출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한동훈 두 사람의 출마 선언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 짚어주신다면요? 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하는 게 너무 예. 재밌다. 어떤 점이 재밌습니까? 너무 재밌는 분이다 이분이. 네. 딱히 개그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저 재밌어요. 네. 네.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닥터 양트레인지가 하지 말라고 한 거. 네. 조선일보. 이재명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예? 수천만 분의 1로 국민의힘이 50만 표 차이로 이기는 길을 보고 왔는데 그 길은 이재명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이었다. 이재명의 함정은 뭐냐? 반 이재명만 하면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것만 하면 큰일 난다. 예. 오히려 그게 이재명 전 대표한테 좋은 일이다. 이재명만 좋은 일 해주는 것이다. 근데 오늘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쪽 봤는데,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윤석열과 이재명이 동시에 탄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법을 배우신 분이 법을 배우신 분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의 갈등 유발 정치를 어쨌든 간에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아무튼 뭐 그랬다는 거예요. 전쟁처럼 막 이렇게 서로를 죽일 듯이 뭐 그래 온 거 아니냐. 그런 정치 끝내고 자기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캐치프레이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래요. 이재명을 막아야 돼. 이 괴물 같은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 근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갈등 유발적인 그러한 정치를 끝내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면서요. 근데 새로운 시대는 열어야 되는데 이재명하고 전쟁은 해야 되고 그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맞나 얘기가? 이게 맞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이제 이상했고. 그리고 양트레인지가 하지 말라는 길로 또 굳이 간 거잖아요. 그래갖고 거기가 망하는 길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뭐 다른 얘기는 없나? 다른 얘기가 없는지를 보니까는 다른 길은 뭐냐? 윤석열을 계승하는 길. 그래서 윤석열도 잘한 일도 있다. 그래서 뭐 무슨 뭐 원전 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아까 양트레인지가 윤석열 얘기 더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건데 그걸 또 얘기해? 윤석열 계승자네 그러면? 그건 그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뭐 한동훈만의 표현과 한동훈만의 그 뭐 좀 이렇게
센스가 있는 그런 뭐 한동훈만의 어떤 테이스트가 있는 그런 건 없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서태지예요. 아. 서태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 서태지는 제가 뭐 저도 서태지 씨를 과거에 좋아했지만은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좋아했지만은 예. 예? 컴백홈 뭐 환상 속에 좋아했지만 그대가 있다. 예? 그것도 사실은 저 더 어렸을 때 노래고 예. You Must Come Back Home 예, 예. 이거 좋아했는데 예? 가출 청소년을 위한 노래였죠. 예, 막 이렇게 예. 춤추고 막 예, 좋아했는데 예. 그거를 그게 자기 세대에서나 서태지지. 물론 그 이후에 이제도 좋아했어요. 울트라 매니아 뭐 이것도 있고 뭐 많은 영감을 안겨준 뮤지션이지만은 자기 세대에서나 서태지지. 지금 문화 대통령 서태지처럼 내가 문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메시지가 되나요, 그게? 뭐를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도 먹히는 메시지가 아니고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트로트 얘기를 해야지 임영웅 얘기를 해야지 다른 젊은 세대 좀 더 이제 좀 이렇게 영포티한테 먹히는 메시지도 아니고 예? 영포티는 또 다른 영포티한테 먹히는 메시지도 아니고 뭐예요 그게 자기만족적 메시지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아예 갈 길이 멀다 이분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겁니다. 네, 김민나 평론가에겐 역시나 20분은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들을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2부 순서가 있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